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길을 잃고 헤매이지만 도착한 곳은 여기는 무지성 토크쇼. 안녕하세요. 네, 무상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 학생이라서 사실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간간히 블로그에 그냥 생각나는 것들 이것저것 적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나눠볼 주제는 낭만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게스트 분께서 쓰신 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낭만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낭만과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낭만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낭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대화의 시작이 된 글의 제목이 낭만 해체라는 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 한 2, 3년 전쯤부터 언젠가부터 20대, 30대 이때 연령층에서 낭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해졌어요. 그래서 뭐만 해도 막 이건 낭만이다, 낭만이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낭만이 뭘까 생각을 해봤죠. 네. 제가 내린 결론을 뭐였냐면, 일단 낭만은 굉장히 옛날부터 이어서 내려온 고전적인 낭만이랑 현대에 우리가 재해석한 낭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고전적인 낭만은 정말 그 로맨틱하다라는 그 낭만이죠. 그러니까 뭐 노을이 지는 뭐 다리 위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던가, 뭐 맛있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낭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낭만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사실. 어, 낭만의 이 범주가 엄청 넓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도 낭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 또 어떤 사람은 여행에 가서 뭐 사막에 누워서 별을 보는 걸 낭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낭만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사랑과 관련된 이런 고전적인 낭만에서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개인이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같은 것도 낭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재원님이 쓰신 블로그에서는 그 낭만이란 어떤 일종의 바보 같은 행동을 말한다? 혹은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본인이 그냥 각자가 생각했을 때 바보 같은 행위면은 다 낭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바보 같은 행동이 낭만 아니겠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는 게 낭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비효율 중에서도 어, 이, 이 낭만을 일단 비효율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낭만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낭만을 좋아하고 낭만을 추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낭만은 결국 비효율인 거죠.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얻는 건 많을 거예요. 보이는 뭐 경제적으로는 지식이나 이런 거 많을 텐데 왜 굳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낭만이라고 이루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하면, 전 이게 결국 여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많잖아요. 여유를 부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사치를 부린다. 결국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젊음에서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늙은 부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나이대와 요소가 젊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행을 가서 쓸데없는 걸 한다던가. 물론 그게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친구들이랑 밤새 한강에서 술을 마신다던가 그것도 낭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여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표출하는 수단이 낭만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딱 어떤 낭만이라는 게 돈이랑 성공이랑 좀 멀리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언제나 항상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낭만도 어떤 사람이 볼 때 낭만이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해변가에서 서핑을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걸 누군가는 낭만이다. 직장의 경우에는 그 낭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서핑을 이제 하는 사람들, 전문 서퍼인들은 그게 일이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게 낭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돈과 성공에서 좀 벗어나 네, 그런 낭비 일종의 네. 그런 걸 낭만이라고 보시는. 그러면 재훈이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낭만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아, 저는요,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본 낭만도 있고요. 하고 싶은 낭만도 있는데, 어, 저는 사실 굉장히 어떤 하나하나의 그 순간의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에서 제가 발음은 모르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에페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하자면 찰나의 순간 이런 뜻이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란 뜻인데 현지에서는 이 단어를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잠깐, 뭐 5초, 10초더라도 그 아주 잠깐의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을 에페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예를 들어서 음, 한 기온이 10도 정도 되는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잘 안 부는 그런 따뜻한 봄날이에요. 뭐 벚꽃도 펴있고 뭐 해도 따사롭게 나오고 날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 거기에 뭐 내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커피도 한 잔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살짝 더운데 바람이 갑자기 쑥 불어요. 아주 살짝. 아주 기분 좋은 바람에. 그 찰나의 순간을 에페메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완벽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고 느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긴 한데 낭만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에페메르는 에페메르대로 분명히 좋지만 낭만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낭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지성님 10년 뒤가 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시험 기간이네.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걸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놨어요. 네. 그걸 10년 뒤에 보면 이게 와, 저때 좋았지, 낭만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나요? 저는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안 해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 낭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낭만이라고 보겠죠. 이걸 뭐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낭만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낭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낭만은 어떤 거냐면
일단 그 에페메르적인 낭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모든 게 완벽한 그럼, 낭만은 네. 제가 비를 정말 싫어해요. 장마를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번에도 장마가 굉장히 길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그쵸, 큰일 네. 났죠. 근데 이걸 이제 네. 낭만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데, 네네. 이제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서 이제 창문을 살짝 열어요. 방충망 닫아놓고.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방충망으로 이렇게 갈려서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비들이. 맞아요. 진짜 많이 오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조금 조금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비가 갈려서 내 다리에 이렇게 튀는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그 순간에 이제 스피커로 빗소리를 틉니다. 왜냐면 아파트에 살면 빗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어, 스피커로 빗소리를 틀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더 얹자면, 네, 저는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이, 네, 그 비냄새가 나는 와인이 있어요. 진짜요? 아, 그럼요. 냄새 나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그 비냄새가 나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네.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와인이 있어요. 네. 그 와인을 따서 그 향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풀 냄새도 있을 거고, 뭐 레몬 냄새도 있을 거고, 여러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들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비 냄새를 같이 맡잖아요. 그럼 그 순간이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창문을 열면 서서히 비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피커로 나오는 빗소리도 같이 듣고 와인잔에 코를 갖다 대면 더 풍성한 비 냄새가 함께 이렇게 밀려오는 그 순간이 저는 모든 순간이 완벽한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사실 올해의 장마는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는 낭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비교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 그런 로망이랄까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낭만은 공주놀이 하는 거, 음,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기 생각하는 어떤 미디어에서 그걸 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축적이 됐든지, 어, 아니면 갑자기 떠올랐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상상 속에 있던 어떤 낭만? 그런 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재원님은 비 오는 날에 어떤 그 무드에 맞춘 어떤 경험을 설계를 다 하신 거네요. 약간 본인이 앞서 무드를 200% 즐기기 위한 와인도 고르시고, 페어링인가 보죠? 뭐, 비와 페어링 한 거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게?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비와 그럽니다. 페어링하는 와인. 좋네요. 그렇게 낭만을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맞닥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설계하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대학 생활 안에서의 낭만은 어떤 걸 추구하셨고, 뭐 어떤 걸 추구하고 싶으신지. 어, 사실, 낭만이란 것 자체가 너무 개인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배낭여행 가기 같은 게 낭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대학 생활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대학을 다니는 일상으로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낭만을 찾는다 하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평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요. 큰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사실. 전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 이 평일 시간에는 뭐 어디 좋은 데 가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가도 대관한 것처럼 쓸 수 있다든가 어디 한강공원을 가면 정말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한적한 한강공원을 경험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놀이공원을 정말 평일 뭐 화요일이나 이럴 때 놀이공원을 가는 것도 하나의 낭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거겠죠. 뭐 학교 앞에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학교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음, 커피랑 같이 먹는 거?
사실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조금만 힘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학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낭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혹시 지성님은 낭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행위가 낭만이라고 생각하세요? 낭만은, 음, 저의 꿈입니다, 꿈. 어떤 음, 꿈인데, 세속적이지 않은 음, 그런 걸 생각해요. 저도 그 팟캐스트 1화 할 때, 1화 제목이 대학생 활에 대한 거였는데, 네, 거기서 제 낭만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말을 했거든요. 제가 네, 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제 학점이 제가 높지가 않아요. 네. 진짜 네, 높지가 않은데, 이제 그 높지 않은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채웠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 한 8개 정도 네, 하면서 막 요트도 타고, 막 음, 요트 타다가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네, 궁금한데 칵테일 동아리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저한테 낭만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고, 음, 성공해야 된다. 하고, 취업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나 이거 안 할래. 벗어나는 거죠, 약간.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정해져 있는 루트에서 좀 벗어나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음, 나만의 길을 추구하는 것? 음, 그렇게 저는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혹시 디테일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사람들이 돗자리 까놓고 이제 그, 공원이 있잖아요. 빈 공터 학교 안에. 네, 거기에서 이렇게 막 책 읽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1학년 때 쿠팡에서 돗자리 사가지고 네, 같이 막 혼자 갑자기 공강 시간에 가서 막 책 같은 거 누워서 읽고 했는데 음, 이런 걸 추구받는데 외롭더라고요. 아, 그러네. 아, 되게 낭만적이긴 했는데 네, 좀 외롭다. 음,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네, 게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아니면은 이거 말해도 되나? 제 가족분들이 듣고 있거든요, 제 팟캐스트를. 아,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발표 전에다 그러면 약간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어, 테킬라를 이제 한 잔만 먹고 간다든지. 아, 왜냐면 네, 긴장이 너무 되니까. 네, 이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약간 어떤 그 알코올에는 약간 긴장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엉망이지 않았을까? 독특한 그렇네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재호님은 뭐 최근에 어떤 추구했던 낭만이 있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요. 네네. 어, 하진 않았는데 하고 싶다고 계획한 낭만은 하나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아예 종강을 하면 이제 바닷가로 갈 생각이에요. 어, 강릉?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호텔까지 다 정해놨는데 이제 강릉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어떤 네. 호텔이 있어요.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광고 아, 아니죠? 광고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분인 줄 알았어요. 이제 거기 올점뷰를 하면 이게 다 보여요. 네. 그 앞에 나무들이 딱 있고 그 뒤에 하얀 해변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바다가 쭉 펼쳐지는데 오, 사실 여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센티노라는 그 옷에서 쓰는 원단이 있어요. 그게 좀 일부러 보풀을 내가지고 양털처럼 좀 복슬복슬하게 만든 원단인데 사실 그 원단이 모래랑 닿으면 모래가 절대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센티노 자켓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고 음, 바닷가의 그 휴양지의 느낌이 진짜 잘 나서 그 옷을 입고 그냥 해변가에 철부덕 앉아서 샴페인을 한 잔 마시고 싶다. 음, 한 오후 4시? 3시, 어, 4시쯤에.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해 질 때쯤 7시쯤에 자서
새벽 5시쯤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상상이 가고 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되게 약간 재원님의 어떤 낭만 되게 뭔가 되게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약간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고풍스럽고 약간 되게 어떤 무드가 되게 뭐랄까 나른한 것도 있고 편안한 그런 무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오, 되게 약간 꿈속에서 나올 것 같은 아, 그런 그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걸 이제 이번 계획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시간이 일단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낭만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때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삶에서 지쳐 있을 때나 좀 삶에서 벗어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나 아니면은 할 일 없을 때 그냥 뭐 방학 때 뭐 너무 무료할 때 일부러 이런 거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적 언제 낭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근데 사실 이 낭만을 제가 방금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을 빗대보면 낭만을 계획해서 낭만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마 얘기에서도 그때도 장마면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음. 비가 오네? 창문 좀 열고 있어야지 하는데 빗방울이 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빗소리도 틀어볼까? 그래서 틀다가 와인이 생각이 나서 와인을 깐 거거든요. 근데 음. 그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낭만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낭만적인 순간으로 남았던 거고,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음. 시도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상이 힘들다던가 환기가 필요하다던가 할 때, 이렇게 한번 낭만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천을 한다고 해도 이거 완전한 낭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 순간에 그래 이게 낭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낭만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도 해요. 뭔가 추억할 때 낭만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 생각을 해서 지나고 보니까 낭만이었다. 네, 그렇죠. 사실 그걸 한 번도 계획한 적은 없지만 어떤 우연히 그냥 마주친 상황인데 네, 약간 그 순간이 돌이켜 보면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순간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 우연하게 마주치잖아요. 네. 되게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너무 모르는 일인데 그 순간이 아름다웠다라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뭐 어 어떤 느끼는 거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 낭만이라는 걸 많이 기억을 하고 기억에 많이 쌓이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질이 음.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민하기도 하면서 뭔가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네. 그러니까 그 아주 미묘한 어떤 상태나 변화 같은 거를 캐치를 하고 그걸 캐치를 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하고 또는 좀 예민한 사람이어야 낭만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전 사실 진짜 많이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래 낭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제 기준에서는 음. 많이 미달이 되는 이게 왜? 하면서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낭만이지? 그러니까 낭만의 기준이 너무 낮은데?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음. 어떻게 보면 그게 좋다 생각해요. 아. 그러면 정말 이렇게 최대한 많은 곳에서 음. 이것도 낭만, 저것도 낭만 이렇게 느끼는 게 전 더 좋다 생각하고요. 음.
그치만 예민하면 낭만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낭만을 구별할 수 있겠죠.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과 비일상적인 어떤 작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최고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순간에서 포착하는 최고의 순간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 아닌 한 80점 정도의 낭만은 포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요, 예민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요? 네. 어떻게 보면 포착을 하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거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하게. 그렇군요. 약간 미적 기준이 높은 거군요. 심리학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그게 장점이나 단점이죠, 사실. 재원님 블로그 보니까 그 미적 감각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부분들, 그런 글에 대해서 많이 보긴 봤거든요. 와인이라는 취향, 뭐 그런 것도 있고, 예술 작품, 아,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분 뭐 음악 관련해서도 막 홍대 가서 막 음악 듣고, 음, 약간 좀, 아, 이분 약간 취향이, 아, 남들과는 같지 않는 분이구나. 약간 아, 미적 감각의 기준이 좀 높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무조건 관련 있다 생각해요. 음, 음, 나만의 기준이 고착화되고 기준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점점 줄어드는 아, 그런가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은, 진짜를 한번 맛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짜들이 보잖아요. 가짜들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만 찾게 되고, 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재호님처럼 무언가를 되게 깊게 파다 보면은, 어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모래밭에 앉은, 뭐, 갈매기가 터득거림에 음, 대해서, 남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뭐, 갈매기 잘 날아다니네, 할 수 있는데, 재호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예시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그쵸. 저도 그런 얘기를 블로그에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쓰레기 같은 명품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쓰레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경험을 한 얘기인데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좀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님 분이 이제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비닐 우산을 이렇게 들고 타셨거든요. 근데 그 우산을 이제 정말 대충 묶었는데 네. 그 묶여진 우산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받긴 힘들겠죠. 그래서 저 혼자만 느끼고 저 혼자만 보기 위해 블로그에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아마 잘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익지향적이지 않는 얘기네요.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이야기예요. 음, 그렇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실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가 어떤 걸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분명 있잖아, 네.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황금률,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 어떤 명작들, 모나리자를 보면 아름다움 많이 느끼잖아. 네. 그런 공통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아마 그 할머니의 우산에도 그런 게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해봤는데 네,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그분도 아무것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 아니야?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언젠간 누리고 싶은, 하지만 뭐 누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 누리고 싶은 본인만의 좀 바보 같은 그런 낭만이 있다면 본인만의. 있죠. 전
정말, 정말, 정말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좀 우주에 표류되고 싶어요. 오, 진짜 바보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우주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음. 우주에서는 위아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없죠. 네, 앞뒤 좌우 위아래 아무것도 없죠. 네. 내가 돌고 있어도 돌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눈만 감고 있으면 모를 거예요. 아, 그런가? 그렇죠. 왜냐면 이 방향을 방향을 인식하는 뭐죠? 해마인가? 해마가 아니라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 달팽이관이 무중력에 떠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방향 그러네. 감각이 눈을 감고 있으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네. 무슨 토크쇼일까요? 네. 무지정 토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방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네. 소리가 없고 소리가 있다면 제가 입고 있는 우주복 안에서 나는 기계음들이겠죠? 정말 끝없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별들은 반짝이고 이 순간을 상상을 하면요.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외로워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등에 줄도 안 달려 있고 정말 혼자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상상을 하면 어, 죽더라도 그 경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 음, 이 외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전 그때 뭔가가 엄청 폭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휴학을 했었는데 네. 재작년이랑 작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진짜 외롭기도 엄청 외롭고요.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이 미술관들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느꼈던 어떠한,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새로운 시각들이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해보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우주에서 표류라는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네. 되게 독특하네요. 어떤 외로움이랑 아름다움이 만났을 때 감정이 극대화가 된다. 네. 그 감정, 그게 낭만의 지금 최대치? 어떻게 보면 재원님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는 건, 네, 맞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네요. 특수하죠.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돈 많이 벌어야죠. 아닌가? 일단 그냥 쏘 올리기면 되니까 돌아올 필요 없으니까 괜찮나? 모르겠네요, 정확히. 저 장례를 그렇게 치러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화장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네. 되게 멋있겠네. 약간 뭐지? 그 가디언즈 오브 빌럭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혹시 아시나요? 마블 영화인데 알고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윈도우인가? 거기 머리 화살 네. 자동 화살 쓰는 분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화장해서 우주로 날아가요. 그것도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렇군요. 단들은 이제 강이나 바다 혹은 산에 이렇게 흩뿌려지는데 재원님은 우주에 흩뿌려지고 싶다. 네. 어우, 꿈이 되게 좋네요. 네.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제 장례식에 대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장례식,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치를 건가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그러면은, 저도 시켜보면 재밌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준비한 질문도 여기까지고, 재원님, 그러면은 오늘
무성 토크쇼에 참여한 소감이나 어떤 느낀 점이 있을까요? 전 팟캐스트 같은 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요. 제가 또 블로그에 쓴 글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네. 종종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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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무이성 토크쇼고요. 그 무이성 토크쇼는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